안녕하십니까. 키로뉴스의 선쓰리 5스타입니다. 지방역설 저자도 모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방산도 인슐린을 분비시킨다는 내용을 고지대탄의 해약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렵다,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도 영상을 보고 나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정확하고 더 쉽게 그 연구 논문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해설편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게 제가 영상을 만든 거는 저의 역량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다시 점검을 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고 또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내용을 풀이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지방의 역설 저자들 모르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제가 다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경로입니다. 첫 번째는 에스테로와, 두 번째는 GPR4 수용체, 세 번째는 해당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복 혈당 100mg,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보다도 강력하게 분비를 한다. 자, 첫 번째 인슐린 분비 자극 경로는 에스테로화라고 했어요. 에스테로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화 지방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우리가 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면은 얘네들은 포화 지방산이죠. 체내에서 오메가 7, 오메가 9으로 합성이 됩니다. 여기 합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SCD1 효소야. 하지만 얘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는 두 개가 있어. 그게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야. 근데 우리는 키토인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제외합시다. 얘네들은 기본 재료라고 생각합시다. 기본 재료. 이 기본 재료와 활성화시키는 요소, 요인을 충족시키는 식품은 바로 뭘까? 삼겹살이죠. 제가 여기서 삼겹살이라고 특정지어서 지정을 한 것은, 고지저탄 하면 우리는 삼겹살을 생각하지. 고지저탄 하면 아보카도, 고지저탄 하면 해산물, 고지저탄 하면 들기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고지저탄 해약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삼겹살. 왜? 우리는 항상 고지저탄과 삼겹살은 밀접하게 연관성이 크고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난 건축업자고 여러분들은 의뢰자야.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고 해.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지불해야지 내가 8m 올라산가 올레산이라는 건물이라고 해요. 막 5층짜리 건물, 우리 모두의 꿈이죠. 꿈, 건물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 철제,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 자재겠죠. 이거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일꾼이 필요하잖아. 이 일꾼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이 돈이 삼겹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합성이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신을 돌아다니겠죠.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랑 간, 근육, 지방 조직에 많이 발견돼요.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중성지방도 되고 인지질도 되고 에스테로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에스테로화 속도가 빨라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많아질수록 인슐린 분비를 더 자극하는 어떤 경로가 활성화가 되겠죠. 에스테로화율이 높아지려면은 이 합성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삼겹살을 적당히 먹거나, 결국에는 양을 적게 먹어야 되지, 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양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양이에요. 무한리필집 가가지고 막 10인분 먹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버터 막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 상식 하에서, 예를 들면 1인분에 200g이라고 치자. 200g도 되게 많아요. 자, 두 번째 경로는 GPR4 수용체. 여기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여기 표면에 얘 수용체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지방산을 섭취하면은 그 신호 전달을 받아서 인슐린이 분비 자극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억제제를 써. 근데 억제제를 쓰니까 인슐린 분비를 막았대. 근데 이게 막은 게 인슐린 분비가 0이다, 아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줄였다는 의미겠죠. 포화지방산을 먹던, 단일불포화지방산을 먹던, 결국에는 인슐린이 이 GPR4 수용체를 통해서 자극이 된다는 의미죠. 포화지방산은 보통 알기로는 버터, 기버터, 코코넛 오일, 삼겹살, 뭐 육류에 들어가 있는 지방들이 있고, 물론 그 육류에는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도 있는데 이거는 비율의 차이예요. 단일불포화는 마카다미아. 저 먹어본 적 없어요. 배우간유는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나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올리브나
올리브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나 아보카도 오일에 아참 오메가7은 또 연어에도 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들기름, 참기름도 있겠고 다가불포화예요. 생선 기름, DHA, EPA도 다가예요. 근데 이 연구에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빠져있죠. 없어요. 왜? 우리 몸의 순환기에서 대표적인 지방산은. 자, 마지막은 이 해당 과정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포도나하고 지방산이 ATP를 생산해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키톤체라는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선은 연구 대상자들은 비키토인이야. 공복 혈당이 100mg이야. 공복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거꾸로 가요. 해당 과정에서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경로라고 설명을.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측정을 해. 얘네들은 미토콘드리아의 호흡과 해당 과정의 주요 지표예요. 자, 지금까지 인슐린 분비 자극 경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내용을 토대로 더 나은 방식의 키토제닉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키토인들이 공복혈당 100mg이 나오려면 탄수 폭발, 키토 아웃된 상태겠죠. 근데 우선은 인슐린이 높을수록 키톤체 수치는 떨어지겠죠. 이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잖아. 공복 혈당이 100mg면 인슐린도 분명히 당연히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공복 혈당을 낮은 키톤체 수치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여기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계속해서 키톤 생성을 잘 유지할 경우에는 우리가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키톤체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공복 혈당은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키톤 스틱을 사용해서 그 수치를 잴 때 키톤체가 스파이크 치는 구간이 있어. 그러고서 서서히 떨어지겠죠. 그 떨어질 때 측정하면 이 낮은 키톤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치 얘가 얘인 마냥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산이든 단일 불포화지방산이든 인슐린 분비 자극 경로가 열릴 때면 이 낮은 키톤체 수치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높은 공복 혈당의 기준으로 두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낮은 키톤체 수치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거는 영양학적인 부분에서만 설명을 하지만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해요.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요. 얘는 혈당을 올리면 인슐린도 올라가고 키톤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시에 자는 이유고 전 눈 감고 눈 뜨면 아침이에요. 보통 탄수화물 폭파 이루고 난 다음날 맞이하는 첫째 날 행동 강령에 대해서는 제가 간식 방탄커피가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고찰한 바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또 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배드파머스라고 있어요. 가로수길에 내가 가끔 가는 데 있는데 거긴 샐러드볼이 팔잖아. 샐러드볼.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샐러드볼 채소 조금 있고 곡물, 연어, 달걀 삶은 거, 노른자도 있죠. 올리브 오일도 뿌려주는 데도 있고요. 깨끗하게 먹고 싶어서 우리는 샐러드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잖아요. 이렇게 먹어도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먹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지 마세요. 그럼 뭘 먹냐? 그 영상을 보면 돼요. 어떻게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지방산을 먹어도 모두에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자극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키톤체가 제대로 형성될 때, 근데 저는 높은 키톤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키톤체가 제대로 생성될 때, 이런 분들은 지방산을 섭취해도 이 유리지방산이 에스테르화를 되지 않고 ATP 생성하고 산화에 쓰인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즉 뭘까? 키톤체라는 거죠. 왜? 이게 제대로 됐으면은 지방산을 섭취하면은 우리는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인슐린 분비하는 잠재적인 경로가 닫혀 있는 상태겠죠. 지방산이 베타산화를 거치지. 우리는 베타산화 과정. 그래서 간세포에서 ATP로 만들어내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키톤 생성 작업을 위한 레시피, 키톤 유지 작업을 위한 레시피는 다릅니다. 달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폭발을 일으키고 나서 키토 아웃 되신 분들이나, 그리고 내가 지방산을 많이 섭취해서 낮은 키톤체 수치, 물론 그 키톤체 수치에 대한 측정을 보다도 이제 공복 혈당 관점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죠. 기버터는 괜찮아요. 코코넛 오일도 괜찮아요. 기버터는 왜 괜찮냐? 단세 지방산이 많고, 코코넛 오일은 왜 괜찮으냐? 중세 지방산이 많잖아. 60%나 들어가 있죠. 공복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산이 인슐린을 분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 경로가 3가지나 있다는 거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해설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쉬우셨나요? 좀 이해 조금 되세요? 이거보다도 더 쉽게 제가 설명하기는 아직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잘 못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단일 불포화상을 어떻게 섭취해요, 뭘 어떻게 해요, 뭐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예시를 이렇게 알려드려도 어떤 분한테는 맞는데 어떤 분한테는 적용이 안 되면 그분은 저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런 것은 권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본인 스스로가 더 나은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그건 저의 슬로건이에요. 더 나은 키토제인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목적은 이미 잘못된 방식에, 특히 지방산을 많이 먹고 영양학적인 것 외에도 다른 것들, 그런 것들 다 연결지어서 키토제닉을 잘못된 방식에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알리고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방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일화적인 내용을 듣고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권유하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에게 맞는 레시피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제가 꾸준히 올릴 테니까 하나하나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루뉴스의 선3 5스타였습니다.